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여러 중요한 뉴스들이 전해졌는데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담고 있는 뉴스들이 또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 이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지금 나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과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이런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에서 해임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그 소식으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샘 알트만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AI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해 왔는데 그 흐름의 중심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은 향후에 이 AI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볼 수 있고 요거는 나스닥 지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많은 분석들은 MS가 가장 큰 이득을 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오픈 AI의 임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많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10년, 30년물보다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결과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리 전망은 이제 특별한 이슈들이 있을 때만 요 장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금리를 12월에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99.8%인데요. 나머지 0.2%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데 또 베팅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자, 그 내년 1월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요. 97.8%로 동결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37.4K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구간부터 계속해서 38K를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뚫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뚫게 되느냐, 뚫게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조금 더 이제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터치를 하다가 뚫지를 못하면은 요 구간의 어떤 저항이 더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세 자체가 좀 전환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4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BNB 코인이 여러 가지 또 바이낸스 악재 소식에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다른 알트 코인들은 뭐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하락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승과 하락의 어떤 일관성들이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호재보다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유동성들이 공급이 돼서 강제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좀 하락 추세에 있다가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좀 나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2.77%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보다 두 계단 상승을 해서 71로 그리드인데요. 지금 극도 그리드, 극도 탐욕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CBD 차트 자체는 좀 굉장히 간단한 움직임인데, 지금 파이어 차트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38K에서 가장 뚜렷한 어떤 매도벽이 존재했는데, 그 하단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38과 39 중간에, 38.5에서도 지금 매도벽이 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에도 있고, 그 윗단에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베어리시한 세력들,
기관들이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팔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매도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35K에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전날보다는 이 매수벽이 진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일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반등한 거는 가장 큰 규모의 지금 갈색 고래가 물량들을 유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지금 물량들을 투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들은 좀 더 많은 물량들, 큰 고래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투자 주체들은 모두 다 지금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또 현재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TF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지금 먼저 신청한 게 아크인베스트죠.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가장 또 적극적으로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수정서 S1 양식을 세 번째 업데이트해서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너스와 제임스 에이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는 좀 충격적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해당 양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을수록 SEC의 승인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가 또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인베스코와 갤럭시 디지털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의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투자사들이 현물 ETF 승인에 대비한 움직임에 이미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들고 있는 게 최근에 300명의 투자 전문가와 이 비트코인의 할당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는 월가 내부에서도 이미 시간의 문제이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를 확인해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는 정황들을 이 보고서를 내는데요. 거기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래퍼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CME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량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어떤 기관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크립토 펀드 상품에 얼마나 많은 유입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네, 지금 이 온체인 지표가 CME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 미결제 약정의 어떤 증가 추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 10월, 11월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추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부분에서 지금 상대적인 지배력에서 지금 CME가 27.8%를 보이면서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서 이 CME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낸스까지 제치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 가장 선호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의 파생 상품 참여가 크게 증가됐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주류 금융 포트폴리오에 수용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풋옵션과 콜옵션의 어떤 미결제 약정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콜옵션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월 한 달 동안에 지금 43억 달러가 급증을 해서 80%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97억 달러를 초과해서 지금 이것도 역사상 거의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 필적할 만큼 옵션 시장에 어떤 상당한 규모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시장의 어떤 성숙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기관의 자원으로 해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장기간의 노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도구들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굉장히 투자 전략도 정교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선물과 이 옵션에 대한 어떤 추이들을 보면은 기관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코인데스크에서 최근에 집계한 이 대리비트의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커브를 그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5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2021년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이상의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그 당시보다도 더 많은 지금 거래량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해칭 그리고 내재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옵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기관들이 굉장히 투자 방법을 정교화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는 증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쇼텀 홀더, 롱텀 홀더의 어떤 비중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롱텀 홀더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쇼텀 홀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텀 홀더와 롱텀 홀더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강한 확신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이 유입되는 어떤 현상들과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장기 투자자들에서 묶여있는 비유동적인 어떤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래소로 유입되는 유동적인 공급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 7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장기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15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장표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도 70%가 지금 넘어선 거죠. 그래서 지금 극도로 계속해서 응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풀리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어떤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또 유의미한 증가들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어제 제가 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수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포함한 수치인데, 이번에는 이 고래들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나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맥락들과 동일한데, 기관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비트코인과 관련한 불리시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2025년 상반기가 지날 무렵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3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조 달러는 한화로 이제 환산하면은 대략 3,800조가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4배에서 뭐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가격이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번스타인이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역사상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 보유자의 홀딩,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70%가 1년 동안에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꽉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내년 4월에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물론이고 이 리테일 투자자들도 더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의 상승 관점들을 봐도 시기 자체는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과거에 2015년에서 2018년도의 흐름들과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 구간을 거쳐서 이제 크립토 윈터까지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에 이 크립토 윈터 구간을 이제 겪었던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구간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제 4차 반감기 이후에 흐름들과 대비를 해보면 가장 정점이 되는 이 지점은 아마도 2025년 10월경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또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스타인 보고서의 어떤 수치와는 약간의 몇 달의 개입이 있지만 어쨌든 2025년 중반을 전후로 해서
어떤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현재 사이클을 대비했을 때는 가장 좀 지배적인 예측인데요. 그럼에도 아마 타이밍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약간 뺏으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아르헨티나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죠.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가 극우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극도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국 통화인 페소를 버리고 미국 달러화를 법정 화폐로 만들고 중앙은행도 폐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 통화 가치에 의해서 연 140%가 넘는 인플레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가 뭐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을 본래 주인인 일반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남미 전반이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지금 펴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또 계속해서 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레이 후보가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거점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텍사스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채굴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채굴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북미 밑으로 이제 남미, 중남미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채굴의 어떤 거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채굴의 성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장 연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연합의 어떤 굉장히 큰 손들이 이 밀레이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외신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에서요, 미 법무부가 형사소송 종결과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벌금 40억 달러를 부과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요거는 무려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큰 금액들을 지금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바이낸스의 어떤 행위들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주면서 지금 바이낸스가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거를 방치한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바이낸스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낸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자전 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굉장히 어떤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프레임까지 계속 씌우면서 뭐 이게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는 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굉장히 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SEC의 또 하나의 기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국에서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지금 점유율이 큰 거래소가 크라켄 거래소인데, 크라켄 거래소를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미등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혼합한 혐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SEC의 집행 위주의 공세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SEC가 지금 요즘 좀 잠잠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까 지금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가격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다시 또 38K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 파란색 선이죠. 22MA, 현재는 35.9K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지지 테스트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38K에서 벌써 지금 몇 차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요 구간들을 이제 두드려 주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요 저항이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베어리시한 세력들이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저항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을 이번에도 뚫지 못할 경우에는 요 파란색 선까지 지금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34K와 32.4K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2MA 아래로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 단기 트레이더들이 현재의 구조에서 일시적인 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불리시한 세력들이 38K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다음 상승 추세의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K까지 이동할 수 있고 이후에 46K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40K 저항도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하나씩 뚫고 올라가는 과정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동 평균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RSI도 지금 다시 저항이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상단으로 열려 있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지금 단기 조정의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는 BTC 유입량의 어떤 증가 추세가 지금 다시 유출에서 유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들어왔을 때는 늘 가격대가 지금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물량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 매매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는 이렇게 순유입으로 변환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입니다. 지지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해시레이트가 고점을 경신하게 되면은 단기 하락에 어떤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들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어떤 과거의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락 프랙탈들은 무효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더리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주소 활동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9월 중순 이후로는 지금 가장 높은 어떤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흐름들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어떤 물량의 이동들과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의 어떤 주소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시그널들로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2달 만에 처음으로 고래의 어떤 축적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어떤 전환의 어떤 추세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대가 지지부진하지만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꿈틀꿈틀대는 어떤 시그널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